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7월 29일 오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코스피 0.67%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이 다 빨간색이네요. 외국인이 3,400억 가량, 기관이 1,500억 가량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 0.66% 양대 시장 거의 비슷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600억, 기관이 70억가량 매수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양대 증시에 양대 포지션이 모두 매수로 들어온 거는 정말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좀 시장에 수급까지 훈풍이 돌았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이제 하락 흐름을 보였죠. 1,300원 아래에서 조금 노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다음 주 환율 흐름이 좀 계속해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도 우리가 분명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의 GDP가 2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되었어요. 1분기, 2분기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기보다는 아직 이르다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왜냐면은 고용이 굉장히 강하다. 고용 지표가 지금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진단하긴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고용 보고서를 보고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중요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제조업과 소비 심리 등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중앙 은행들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요. 포워드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향후 경제 상황이나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제 미래의 통화 정책 방향을 미리 조금 예고하는 게 이번에 이렇게 했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 예고하는 그런 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뭐 미래의 가이던스 그런 뜻이겠죠. 이게 좀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불발적으로 터지는 이슈들도 많고. 그래서 연준에서 FOMC 이후 저기 인터뷰에서 지금 연준 의장이 밝힌 것도 9월 FOMC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으나 각종 경제 지표를 중요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걸 토대로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할 예정이긴 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뭐 누굴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나 펀드 등등 기관 다양한 포지션들에서도 중장기적인 통화 정책 예측이 지금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투자의 애로사항이 생겼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부각을 받지 않은 이슈예요. 부각을 크게 받지 않은 유럽에서 금리를 0.5% 지난주인가 올렸어요. 빅스텝을 밟았어요. 이게 아마 지금 좀 굉장히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한 건데 유럽이 상황이 지금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 많아요.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 유럽, EU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선진국 1등이라고 유럽 선진국 1등이라 불리는 독일의 경우도 지금 31년 만에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는 물가 경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알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후진국들한테는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었지만 독일,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 뭐야 정치와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고 채권을 대량 매도하는 사건이 있었고 후진국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금융 위기 직전까지 간 국가들이 많아요.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빅스텝이 단행이 되다 보니까 침체에 대해서 점차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위험성이 높아졌는데, 물론 EU에서 이거를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파장이 과연 글로벌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다.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악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 상승 흐름 속에서 지금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상승 흐름 속에서 안 나오면 좋죠. 근데 언제 어떻게 터져도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좀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실적이에요, 실적.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고 이제 두 종목이 시간에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미 선물 시장이 올라가면서 오늘 우리 한국 증시도 이 수급의 훈풍이 좀 돌기도 했고, 뭐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 많이들 아실 겁니다. 겁나게 비싼 종목인데, 생활건강 오늘 좀 5% 가량 급등이 나왔어요. 이제 2분기 매출액이 좀 괜찮게 나왔다 이러면서 좀 실적의 강세 흐름을 보였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CS 윈드, 뭐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미국 민주당의 그린 부양안 합의 영향에 이틀 연속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에 지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미국 민주당에 있는 위원이. 그러면서 친환경 사업에 한 4천억 달러 가량, 3,600억 달러 가량을 투자하는 입법안이 지금 확정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호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 빅테크들 애플, 아마존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도 네이버, 플랫폼 관련주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뭐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도 실적이 좀 호기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시간에는 좀 반응을 안 하는데, 이 공시가 언제 나왔더라 오늘? 오늘 오전에 나왔구나. 오전에 나오고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실적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장세다. 실적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장세니까 보유 종목이든 내가 지금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든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조금 더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호조라서 강세를 보이는 경향도 있지만 반대로 약세를 보이면 또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경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장세입니다. 자, 주말 30일 보내고 8월 1일 다음 주인데 7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